매경 테스트 경영학 편 강의를 맡게 된 유신입니다. 우리가 매경 테스트라고 하면은 경영 파트랑 경제 파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제 파트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 저는 경영 파트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을 이제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의 특징을 알면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경영학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학은 학자들의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사 조직에는 이러이러한 이론이 있었고, 두 번째 뭐 생산 관리는 이런 이론이 있었고, 뭐 네 번째 세 번째 마케팅에서는 어떤 이론이 있었고, 뭐 네 번째 회계 어떤 이론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이론을 배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깊게 이해하려면 정말 이론이라는 게 어떤 노벨상을 하는 이론도 있고 어떤 학계에서 유명한 이론도 있는데 그런 같은 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대신 우리가 시험을 붙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전개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전달한다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론을 배우는데 이거를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 단어 중심으로 우리가 외우고 이해하면 문제는 풀 수 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할 건데 일단 앞글자를 제가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앞글자로 이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일단 상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냥 외워지는 거는 외우고 안 되는 건 이제 무조건 앞글자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날 가서 앞글자가 기억날 거예요. 그럼 앞글자가 기억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답 찍고 그냥 고득점하고 합격하고 뒤도 안 돌아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공부할 때 항상 비교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이 이론을 앞글자로 암기를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교를 할 거예요. A 이론도 배우고 B 이론도 배우고 C 이론도 배우고 쭉쭉쭉쭉 이렇게 배울 건데 요 이론에 1, 2, 3, 4, 1, 2, 3, 뭐 1, 2, 3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객관식 문제를 내고 선지를 만들 때 오지선다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4개를 구성을 하고 여기 거를 하나 갖고 와요. 그렇게 해서 오지선다를 구성해서 문제를 만들고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른 이론과 비교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을 항상 숙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요거는 이렇게 쉽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징과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지, 제가 강의할지를 한번 전달해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 한번 해볼게요. 완성.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기업 경영과 조직, 기업 경영이 무엇이고 이런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며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성격 그런 거를 이제 볼 것이고 이제 조직 안에서의 우리 행동. 어떤 행동이라 그러면은 인사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특화된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리더십 이론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서 노무 관리를 어떻게 해서 급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전략 여기 비슷한 얘기죠. 여기 제가 이거는 아까 한 번에 묶어서 얘기했고 경영 전략은 이제 사업부 전략이라 그러면은 사업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경영 전략도 배우고 그리고 이걸 이제 팔 때 마케팅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케팅의 시대다 보니까 이거 제품을 그냥 서비스를 그냥 생산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포장하고 어떻게 고객 가치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좀 어려워요. 그리고 회계랑 재무관리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숫자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어떻게 보면 암기로 적당하게 앞글자 따서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고 오히려 더 편하게 한두 번 반복한다면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좀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오히려 숫자적인 것도 있고 회계, 재무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제가 또 힘을 더 많이 쏟고 쉽게 해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아시면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묶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사, 조직 그런 쪽으로 한번 HR 쪽으로 한번 있고 경영 전략도 따르고 마케팅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덩어리가 한 4개 정도 여기 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한번 봐볼게요. 하나 1번 기업 경영과 조직 기업 경영이 무엇이며 그 조직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1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1장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경영이란부터 해볼게요. 책으로 우리가 강의를 할 거니까 PPT를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책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이게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설명 잘 들으면서 자기 책 이렇게 필기하고 공부해가는 방식으로. 제가 처음에 아까 수업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키워드 동그라미도 치고 좀 부가 설명도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경영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나와야겠죠? 경영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때 여러 가지 이론과 도구들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 재화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연필이라든지 뭐 박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재화라고 하죠. 그리고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는 거. 뭐 제가 교육 강의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렇게 심부름을 한다든지 이런 걸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생산하고 또 판매할 때 그리고 또 이윤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지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게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업 경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시험 자체도 뭐 국가도 경영할 수도 있고 뭐 개인 스스로 리더십 차원에서 아니면 그 인적 관리 차원에서 스스로도 경영을 할 수 있지만 자기 경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한정해서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인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까 말한 이 기업 경영이 제일 초점이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게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 대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류는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목차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전략,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전략, 그리고 인사 조직 어떻게 채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돈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인사가 조직이 구성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인사 조직이고 마케팅 말한 것처럼 생산하고 판매할 때 조금 더 세련되게 어떤 사람들에게 소구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재무관리 회계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거 좀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생산관리와 경영정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어쩌면 제조업에서 생산관리, 리드타임 관리 어떻게 만들어지고 스케줄을 짜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꽤 중요한데 우리 여기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재무관리 회계가 여기서 빌런이라면은 사실 생산관리 경영정보 쪽도 꽤 빌런이거든요. 근데 빌런이 하나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경영학 공부할 때 좀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경영의 목적을 볼게요. 이제 정의를 봤으니까 목적을 봐야죠. 목표는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의미한대요.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게 무엇이냐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 재무 상태표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10억에 사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 회계 배울 거예요. 모른다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산이 아파트가 10억짜리 사고 부채가 5억짜리가 있고 자기 자본, 내 돈 자본이라는 게 5억이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가 아파트라고 얘기했지만 회사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떠한 자산을 사고 그거를 5억이나 10억짜리 자산을 살 때 5억 부채를 조달하고 5억 내 돈을 넣어서 이걸 잘 운용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게 우리의 지금 경영이자 목적인데 이때 부채는 내가 그냥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5억이라고 된 부채를 빌려왔을 때 5억을 갚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극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억짜리 자산을 갖고 와서 어떤 기계라고 치면 이거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자본이 계속 플러스 되는 게 기업 경영의 목적이지 부채는 갚을 거기 때문에 내가 번 돈에서 그냥 부채만큼만 갚아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을 늘려야 되는 걸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건 자기 자본의 극대화라는 거랑 비슷한 말이죠. 유사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경영의 목적은 주주가치 극대화 이게 어떤 미국식 자본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기업의 경영에 그리고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죠. 주주가 경영을 하지 않지만 경영할 수도 있겠죠. 주주가 경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경영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주인 자체 어떻게 보면 쩐주라 그러죠. 우리가 쩐주는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의 극대화가 나오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주주만 미국식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가치 극대화만 추구를 해서 막 뭐 자본주의의 문제라든지 뭐 노동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유럽식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주주를 만족을 먼저 시켜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고객, 채권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가치와 어떤 선호를 반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미국식 자본주의에 만약에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치면은 오히려 더 미국식 자본주의가 좀 더 날카로운 거죠. 주주만 어떤 가치만 각대하고 너무 뭐 돈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어떤 기업 경영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활동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은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고 주주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럼 이 효율적인 거와 효과적인 거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해요.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 목표 달성에 대한 초점을 두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목표 달성과 관련이 없어요.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 가성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예로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효과성은 일단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A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B라는 방법을 쓰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B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긴 방법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다 보니까 이걸 효과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효율성은 이 목표를 추구할 때 효과적으로 얘들 목표를 추구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알겠죠. 아니, 안 되겠죠. 100만 원이 들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200만 원이 들어서 달성할 수도 있어요, 목표를. 그럼 이제 100만 원이 든 건 투입 대비 산출. 그러니까 투입을 적게 100만 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산출이 똑같더라도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비교, 키워드니까 아마 문제에 나오더라도 서로 바꿔서 내릴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설명한 거 잘 기억하시고 효과성은 이제 목표와 관련이 있고 효율성은 이제 가성비, 투입 대비 산출 이런 단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공부할 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 경영관리론 보면은 이 경영학에서 어떠면은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이론이죠. 이론에서 경영관리의 측면에서 경영관리의 구성 요소를 한번 얘기해봤어요.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것도 이제 문제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요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또 공부해봐요. 그래서 경영관리 구성 요소에서 경영을 관리할 때는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5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 글자를 따보면은 개조지 조통 어떤 의미는 없어요. 어떤 의미는 없는데 좀 리듬감이 나름 있어요. 왜냐면 조자가 2개니까 개조지조통 이렇게 약간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앞 글자 외워주시면 좋겠고 근데 뭐 문제 뭐 엄청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한 문제 때문에 또 외우는 것도 귀찮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그러면 안 외우셔도 되고 웬만하면 외워주시기 바라지만 그래서 한번 내용 한번 봐볼게요. 계획할 때는 말 그대로 계획은 미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이에요. 전략이나 계획 수립하는 게 말 그대로 계획 수립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조직화하는 건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잘 널브러져 있던 거를 잘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든다는 게 조직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물질적으로 조직을 구성한다. 뭐 물적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적 조직이라는 게 사람만을 말한 조직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기계나 장치와 어떤 공장을 산다든지 이런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한다는 건 시스테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휘를 하는데 종업원에게 적절하게 지시를 주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럼 지시를 준다는 게 지휘하는 거죠.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효율적, 효과적 단어가 나네요. 가성비 있게 투입 대비 산출이 잘 나오게. 그리고 A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라는 거를 할 수 있게. 이게 효과적인 거라고 하죠. 그런 걸 얘기하고. 조정.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운영돼. 조화롭게 그리고 유기적으로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목표를 추구한다고 조직 목표가 달성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코어디네이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조정을 해서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과정 그런 걸 이제 조정이라고 그러고 이제 통제는 만약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컨트롤 해갖고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조금 더 말 잘 듣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든다.
그게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5개의 구성 요소, 경영 관리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페이올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경영의 목표, 그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5가지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걸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시고 앞 글자 따서 문제 나오더라도 뭐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 매치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항상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의 관리.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죠. 경영학에서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드러커와 맥거리거가 확립한 이론이고, 그래서 측정 가능한 목표. 그 목표의 이런 원칙이 좀 이따 스마트 원칙이라 할 건데,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우리가 목표 없으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내일 모레 시험이어야 더 열심히 하듯이 목표를 항상 달성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말로 치면 여기 앞에 당근을 달고 막 하는 거죠. 당근을 막 달고 갈 수 있게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게 이제 목표에 의한 관리예요. 그 목표 설정은 이제 하급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 윗사람도 우리 회사로 치면은 나보다 선임도 있고 후임도 있잖아요. 선임 내가 여기 가운데 중간 정도 있다면은 이제 하급자를 참여시키고 그리고 상급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해서 목표를 같이 세우고 같이 달성해 나가자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도 지지 이런 것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상호작용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 우리 스마트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뭐 일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구체적이다. 스페시픽 해야 된다. 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숫자로 나타내거라. 내가 5일 동안 뭐 10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내는 게 이제 구체적인 거죠. 근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측정 가능성이랑 좀 더 연관이 있어요. 이게 뭐 숫자적으로 나타내는 게 요게 맞으니까 measurable.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5일 동안 10회 보겠다.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거. 측정 가능하고 세밀하고 이런 거. 그리고 달성할 수 있어야 돼요. 5일 동안 10번을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5일 동안 한 번밖에 못 보는데 10번 한다고 목표를 세우면은 달성도 하기 싫어지고 달성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고 그리고 결과 지향적이어야 돼요. 뭐 과정도 중요하죠. 당연히 과정 중요한데 뭐 하든지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론이니까 이 이론의 키워드는 결과를 지향해야 된다. 결과를 항상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를 정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아까 5일이라는 거. 5일이라는 어떤 타임 바운드,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목표에 의해서 기업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스마트는 어떤 외우기 쉽죠? 어떤 단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제 앞글자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따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들도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알려줘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도 그걸 외우고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앞글자, 아주 위대한 앞글자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경영자의 역량. 경영자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처음 지금 경영의 어떤 전반적인 걸 하는 거니까 뭐 목표의 이론도 배우고 아까 구성 요소 배우고 이제 경영자는 어떤 역량 갖냐? 카츠의 이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계층에 따라 계층이 상위 계층, 중위 계층, 하위 계층 이렇게 3개로 나뉘어요. 상중하. 뭐 간단한 거니까 상중하 이렇게 계층을 나뉘는데 이 경영자가 진짜 말 그대로 CEO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공장으로 치면 라인 하급 레벨에서 어떤 생산 레벨에서도 경영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매니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예 최고 경영직 우리가 말하는 CEO 레벨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종합적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보면은 배로 치면은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CEO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봤고 종합적인 게 중간 경영층 매니저 정도 되는 거죠. 매니저 정도 될 때 이제 중간 계층일 때는 이제 실행하는 거 정말 이제 실무진의 어떤 최고죠. 실행을 하는 거 그리고 사이에서 조화롭게 운영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 가운데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위아래를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능력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 경영층 이거는 아예 현장에서 정말 이제 생산하는 단계 아니면 이제 정말 영업하는 단계 수준의 경영층에서는 이제 업무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운영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술, 어떻게 보면 능력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 좀 좋아야 된다고 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정말 실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무에 가능한 기술적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3등분을 해서 제가 기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이 있고 종합적 판단 능력이 있고 여기는 기술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앞 글자를 한번 간단하게 떼보면은 여기 인기종으로 따면 돼요. 인기종. 이거는 뭐 여기에 대응되는 게 종인기로 해도 되고 종이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맞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또 할 때 인기종 하면 또 종이 앞엔 것도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또 종인기 이렇게 하면은 또 상중하로 대응돼서 외울 수가 있으니까 뭐 종인기로 하는 게 더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종인기로 해서 외우시고 그래서 뭐 문제가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 하나하나 외워가다 보면은 또 금방 끝나거든요. 경영학 수업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한번 외워가도록 해요. 그리고 혁신 기법. 요거는 이제 요즘 나온 이론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최신 뭐 이론 아니면 뭐 시사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벤치마킹.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는 뭐 신용어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도 기업 전략을 배워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이제 품질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선도 기업 거를 배워서. 전교 1등급 배워서 우리 그래도 2등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벤치마킹 한다 하도 많이 하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구조조정도 하도 많이 들어봤어요. 기업 구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화하고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기업이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사업 구조를 개편. 그래서 그죠? 말 그대로 사업 구조 개편하는 게 조정하는 거죠. 리엔지니어링은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혁신. 요거는 혁신에 좀 더 초점을 가진 거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기존과 다르게 제품과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재개발하거나 수정하는 거. 이건 리엔지니어링이니까 다시 엔지니어링 한다니까 다시 재조직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소싱도 많이 들어봤겠죠. 핵심적인 부분만 내부에서 담당하고 비핵심적인 활동은 외부 위탁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좀 유연화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내부, 이거는 외부는 비핵심적인 거 이렇게 나눠주고 두 개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내부에 핵심적인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기업 경영을 효율하게 할 수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조직에 가서도 이런 구조의 조직이 있거든요. 그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뭐 그때 가면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 기반 경쟁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개발부터 전달되는 과정까지 이제 시간이라는 어떤 자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경영이 효율화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 기반 경쟁은 시간을 초점으로 우리가 목표를 짜고 조직을 구성한다. 약간 이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 경영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윤을 해서 짜내는 돈만 내나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정말 진심으로 고객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켜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기업 이윤을 궁극에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고객 만족 경영이죠. 블루오션도 하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기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이제 레드오션이라 그래요. 레드오션에서 경쟁이 없는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가자. 경쟁이 없는 데 가서 시장을 또 창출해 보자. 쉽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 해야겠죠. 모든 걸 그렇게 되는 거고. 지식 경영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업의 조직 내에서 지식을 창출하는 프로세스와 지식이 공유되며 조직원들 능력이 개발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라는 키워드에서 어떻게 조직 내에서 지식이 이렇게 퍼지고 어떻게 재조직되고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그 일본의 어떤 경영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경영 거를 초점으로 둬서 지식을 초점으로 둬서 만든 게 지식 경영이고, 근데 지식 경영은 이제 암묵지, 우리가 정말 글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냥 경험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암묵지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과 말 그대로 이제 글씨로 돼 있고 공식화 돼 있어서 그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런 형식지 두 개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단어가 있다 정도 낯설지 않게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좀 내리다 보면은 자원 기반 관점.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어떤 전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고, 정말 내가 가진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저는 뭐 경영학을 했으니까 경영학을 또 하는 거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하셨으면 디자인 하는 거니까 각자 가진 자원,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 합니다.